이미지 폴더는 주신 거는 거기다 올리시면 되고, 우선 이미지를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완성된 걸 확인해 보면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미지가 들어갔고, 요런 데도 다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요, CSS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TML을 통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둘 다 한번 해보죠. 둘 다 한번 해보면 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 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요, img src를 쓰시게 되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태그인데, img라고 쓴 다음에 탭을 누르셔도 돼요. 있죠?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을 건데, 현재 우리가 있는 페이지는 인덱스 페이지예요. 인덱스 페이지니까 그 옆에 img 폴더가 있죠. 그래서 img라고 그냥 써주시면 돼요. 옆에 있으니까, 친구니까 옆에 있으니까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친구 자식 중에 보면 헤더라고 있을 거예요. 헤더 bg png라고 있는 요거 있죠. 헤더 bg jpg. 그리고 얘를 한번 넣어볼 건데, 여기다가 이름을 쓰실 때요, 여기 보시면 옵션에 보면 카피네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타나면 안 되니까요, 요 카피네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오타를 안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카피해 쓰는 거.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미지를 HTML을 통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미지가 들어갔죠?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화면을 줄여볼까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가 이상할까요? 이게 넣는데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헤더라는 글씨가 밑으로 내려갔죠. 구조가 깨졌어요. 구조가 깨진 거예요. 왜냐면 HTML을 통해서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도 영역을 차지해요.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조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주석 표시해놓고요,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주석 표시되죠. 주석 표시해놓고 나서 이번에는 CSS를 통해서 넣어볼게요. CSS를 통해서 스타일에 가서 헤더가 여기 있죠?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넣어줄 거예요. 우리 이미지 좀 정리해야겠네요, 오늘. 이미지 넣어서 여기도 UR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다음 되고요. 현재 내가 있는 파일은 아까 HTML이랑 틀려요. 현재 내가 있는 파일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미지한테 가고 싶지만 이미지는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건 점점 슬러시로 표시해요. 그 상태에서 img 폴더에 가서 그 상태에서 아까 복사했던 헤더 bg, jpg를 넣어주시면 이게 CSS를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아까랑은 틀리죠? 요거는 CSS를 통해서 백그라운드를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면 아까 똑같은 화면 봤을 때 이번에는 뭔가 달라져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아까랑 헤더 영역이 살아있죠. 구조가 안 깨졌어요. 아까는 구조가 깨졌거든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하게 되면, 이미지를 사이트에, 웹에 표현하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HTML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HTML 태그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 CSS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CSS 속성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두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요, HTML을 통해서 태그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어떤 이미지를 쓰냐면 의미가 있는 이미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CSS 속성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의미가
없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 백그라운드 이미지는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표현할 때 디자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해서 사이트를 보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예요. 디자인적인 요소.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배경이나 이런 라인 같은 거 있죠. 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CSS를 통해서 넣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의미가 있는 것들 있죠. 만약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보시면 완성할 걸 보면 요거 있죠. 요거는 이미지 HTML 넣었거든요. 요게 없어지면 이게 무슨 배너인지 모르죠. 이런 것들은 HTML 통해서 넣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는 CSS, 의미가 있는 거는 HTML. 근데 요즘에는요,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요 두 개의 원칙을 무시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거는 좀 더 소스를요,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수정하기 편하게 해서 만든 방법인데, 요즘에는 이 방법을 많이 쓰긴 해요. 쓰긴 하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미지 스플라이트 쓰는 방법. 요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처음에는요, 그냥 의미가 있는 거는 HTML, 의미가 없는 거는 CSS라고 우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 태그를 쓰게 되면 Alt 태그라는 게 있는데, Alt 태그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Alt 태그. 요게 생겼거든요, Alt. Alternate 텍스트의 약자인데, 대체 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없어지면 대신 문자가 나와야 돼요. 대체 문자가 나와요. 대체 문자. 그게 뭐냐면 웹표준을 준수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웹표준 사이트 만들었죠. 웹표준 사이트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가 있는 이미지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 문자를 적어주셔야 돼요. 대체 문자.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거를 확인하려면 플러그인을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한번 설치해 볼 건데 우선은 이렇게 CSS 속성을 통해서 넣으면요, Alt 태그 대체 문자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없어도 되겠죠. 없어요. 근데 이미지 스플라이트 기법을 쓰게 되면 얘는 대체 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뭘 배우냐면 IR 효과라는 걸 배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를 표현한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CSS 인덱스 있죠? 거기다 정리해 주세요. CSS 인덱스에. 이건 나중에 방해가 되니까 좀 지울 건데 여러분들 거기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의미가 없어요. 얘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CSS를 통해서 놓을 거예요. 이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제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해서 놓을 거예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볼 거예요. 그럼 오늘 백그라운드 컬러 예전에 정리했었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정리해야 되고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여러 가지 종류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화면을 컨트롤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 해보시게 되면 뭔가가 좀 이미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게 되면 기본값이 뭐냐면 X축 반복이에요. X축, Y축 반복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리피트라는 게 있어요. 리피트. 기본값은요, 리피트예요. 리피트. 그래서 저는 X축으로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리피트 X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얘는 X축만 나올 건데, 리피트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반복이 되죠. X축, Y축 다 반복이 돼요. 이렇게.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로 보면 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를 X축으로 반복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놓고 저는 센터, X축, 그 다음에 탑, Y축 지정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정리할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포지션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오면서 위에다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시게 되면 화면을 봤을 때 다시 320초로 해줄 거고요. 화면을 보면 화면을 줄이거나 늘렸을 때 이미지가 딱 고정된 느낌이 들죠. 근데 2000보다 더 크면 그냥 반복시켰어요. 약간 깨져 보여도요. 2000까지만 마지노선을 해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얘는 백그라운드를 시킨 거죠. 이렇게 작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쓸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백그라운드 쓸 수 있는 거는요. 백그라운드 써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건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그래서 오늘 그거 싹 정리를 할 건데 어디 가시냐면 코드랩의 사이트 가시면 되겠죠. 코드랩 사이트 가서 여기에 보시면 CSS에 HTML 백그라운드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죠. 백그라운드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는 거 있고요.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요. 이거 우리 포토샵 블렌드 효과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나왔고요. 새로 나온 거예요. 백그라운드 클립 속성 설정해 주는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작업할 거고, 이미지 불러오는 거 작업해 준 거고요. 이미지 방향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미지 위치 설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반복 여부 설정해 주는 거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설정해 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그라운드 하나만 쓰는 것도 있어요. 하나만 쓰는 거. 그래서 백그라운드 하나만 쓰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 속성은 이렇게 많아요. 이 정도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기형 작성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죠. 이거를 세 줄로 쓸 수도 있지만 한 줄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그냥 백그라운드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URL을 쓰고 싶으면 URL 주소 복사해요.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한 칸 띄고 리피트 쓰고 싶으면 리피트 복사해서 여기다 또 쓰고, 그 다음에 위치 쓰고 싶으면 센터 탑을 여기다 띄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줄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백그라운드 속기형 작성법이라고 해요. 얘뿐만 아니라요. 보도값도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성들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폰트도 그렇게 쓸 수 있고요. 폰트 같은 것도. 그래서 요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수십 번 쓸 거니까, 수백 번 쓸 거니까 저절로 외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하고 그냥 정리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이상 없죠? 이상 없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만 우선 정리를 할게요.